네, 내일 쉬고요. 내일 모레 우리 시장을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은 좀 불안불안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 막판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마감됐는데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장은 안도랠리가 드디어 시작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안도랠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외부적인 악재는 다 나온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악재는 다 출현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재건 이슈에 대해서도 EU에서 오늘 12주 정도의 그런 승인을 한 부분도 전쟁이 막바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 시즌이긴 하지만서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으로 가는, 즉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도랠리가 드디어 시작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진행되는 이 미증시 살펴보면서 다음날 목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에 시장에 어떻게 시초가를 또 대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대응 방안을 더 모색을 하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음에 대한 전문가님의 시각은 그래도 시작이 다 이렇게 좀 확신에 조금 더 가까우신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잖아요.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지금 EU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러시아 석유 수입이 금지되면서 중반에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유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나아가서 보자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그 필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세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EU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상이 즉시 차단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은 거래량이다. 그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윤역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제가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동국 SNC를 좀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WHO에서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를 격상 단계로 높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위기평가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HK 이노엠이라든지 파미슬,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크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거래량이 처음 터진 그런 부분들 이후에 수익권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 즉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수익권은 조금 굉장히 짧게 보고 나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호적인 업황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가 지금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2017년에서 18년 대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판매가로 전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조선 테마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쉬는 동안에 오늘 밤에도 계속 경제지표 나오고 할 텐데 어떤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자, 다음 장, 목요일 장 체크 포인트로서는 일단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5월 제조업 PMI를 한번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PMI에 대해서 지금 중국 코로나, 봉쇄 이슈도 같이 묶여있는 만큼 이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로 지표가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 중국 증시와 함께 지금 한국의 방향성,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 부가세 면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보다는 좀 가치주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피크아웃을 찍지 못하고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그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지금
이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치주들에 대한 그런 부각이 저는 더 갈 것으로 봅니다. 즉 이제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시즌에 볼 수 있는 그런 가치주들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유가 변동성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또 상승을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을 또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또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싶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좀 길게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 대응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설켜 있고 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문가님은 일단 시장을 좀 좋게 보시는데 유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중국 봉쇄가 좀 풀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원유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 쪽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또 PC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하회를 하면서 물가가 좀 잡히나 싶었습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 재료가 좀 상충하지 않나.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또 빅스텝이 불가피해지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하게 되면 또 반등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가 그리고 코로나 봉쇄에 대한 그런 공급망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이제 상쇄가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봉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조금 죽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지, 결국에 이제 정권을 저는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봉쇄는 결국에는 확실히 풀리면서 이 공급망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좋은 재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각은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유가를 잡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 유가에 대한 그런 상승분은 좀 유가에 대한 그런 하락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결국엔 상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물가가 결국에는 이 피크아웃이 저번 달부터 한번 신호가 왔다가 다시 한번 기대 물가라는 그런 상승감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물가가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시즌과 맞물려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즉 하반기가 끝나면서 점점 이제 가치주에 대한 그런 물량을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전략도 그렇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절대 전략을 성장주에 밀렸던 가치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해지를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다른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힘든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를 봐야 되는데, 결국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가치주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실적이 나오는 가치주들 중에서도 지금 저점을 돌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바닥 다지는 종목 중에 실적이 받쳐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 종목들을 저는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푹 쉬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였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에서 시장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5월은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6월달 시장 분위기가 대체로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또 한 달 어떻게 잘 활용할지 내일 쉬는 동안에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